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난 커서 바다 표범이 될 거야. 바다 표범이 될 거야.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고요. 김경연 선생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출판사는 풀빛. 이 독일 청소년 문학상 최종 후보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닷속에 있을 만한 여러 생물들이 뭐 말미잘도 보이고요. 미역 같은 것도 해초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조개겠죠? 생선도 있고요. 난 커서 바다 표범이 될 거야. 난 육지에서는 인간이지만 바다에서는 바다 표범이다. 데이비드 톰슨. 바다 표범의 노래. 그렇죠. 인간은 정말 대단하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바다 표범일 것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디에서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신가요? 이 친구는 바닷속에 그렇게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나 봐요. 네, 고등어 같이 생겼는데 보면 청어이기도 할 것 같고, 외국인들은 청어를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네요. 난 수영이라면 언제나 잘했어.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 집은 외딴 바닷가에 있었어. 엄마랑 아빠랑 나 셋이서 살았지. 자, 살았지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셋이 안 살 수도 있겠네요. 아빠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고 엄마는 집안일을 했어. 난 엄마를 도와드렸어. 내가 할 일이 끝나면 다시 바다로 수영을 하러 갔지. 아빠는 이따금 며칠씩 집을 비웠어. 커다란 고깃대는 아주 먼 곳에 있어서 멀리 나가야 했거든. 그런 날 밤이면 엄마랑 나는 바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 내가 예쁜 돌멩이나 희귀한 조개 껍질을 가져다 주면 엄마는 바다 밑에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지. 인어 아가씨, 바닷가재 소녀, 구눈박이 장어, 궁중 대신 바다소, 오징어 왕자, 죽음의 해파리. 죽음의 해파리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바닷가재. 바다 수도승, 바다 트롤, 앵무족의 신사, 바다 물총, 달고기 왕, 뽀뽀 뱀장어, 왕 집게발 소년, 궁궐 두꺼비, 도둑 달팽이, 정어리 거인, 초록 농어, 이불 문어, 해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등에 싣고 다니는 고래.
놀라웠어. 엄마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할까? 엄마는 한 번도 바닷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바닷물에 발을 담근 적이 없는데, 언젠가 엄마한테 물으니 엄마가 대답했어. 어부의 아내는 헤엄을 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안타까웠어. 아빠가 돌아오면 난 집안일을 도울 필요가 없었어. 하루 종일 바다에 있어도 됐지. 어느 날 저녁 엄마랑 아빠는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어. 금세 엄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지. 난 잠이 오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가만가만 방에서 나와 창고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 내 방 창에서 내다보니 아빠가 반짝이는 끄러미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 아빠는 침대로 돌아갔고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 아침이 되어 아빠가 다시 바다로 나가자 슬그머니 난 반짝이는 물건을 찾아봤지.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이제 수영 가도 된다. 창고는 엄마 혼자 치울게. 엄마가 말했지. 엄마는 일주일에 방 하나씩 구석구석 철저히 청소했어. 부엌, 그 다음엔 거실, 그 다음엔 현관, 그 다음엔 화장실, 그 다음엔 위층에 있는 엄마 아빠 침실, 그리고 욕실, 내 방, 다용도실, 지하실과 바깥에 있는 창고까지. 그런 다음 부엌부터 다시 시작했어. 마침내 난 반짝이는 물건을 찾아냈어. 우리 집 거실 소파를 들어 올려보니 담요 사이에 아빠가 돌돌 말아 숨겨놓은 것이 있었어. 윤기가 흐르는 바다 표범 가죽이었어. 물론 엄마는 바다 표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지. 바다 표범은 육지에 올라와 가죽을 벗고 인간이 된다고 했어. 그런 바다 표범을 셀키라고 부르는데 셀키는 가죽을 보물처럼 잘 숨겨놓는데 인간으로 있다가 다시 바다로 가려면 가죽이 있어야 하니까 나는 조심스레 바다 표범 가죽을 제자리에 넣어두고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어. 어떤 생각이 떠올랐거든. 저녁 식사를 한 뒤 엄마는 낡은 난파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어. 난파선에는 아름다운 곰치 여왕 셋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내일 들어도 돼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엄마의 말을 끊으며 내가 물었어. 무슨 이야기인데? 엄마가 물었어요. 수수께끼를 낼 테니 엄마가 알아맞혀 보세요. 내가 말했어. 그거 좋지. 엄마가 말했어. 잘 듣고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여우도 아니고 토끼도 아니에요. 그리고 빛나는 거예요. 물건이니 사람이니? 엄마가 물었지. 둘 다예요. 물에서 사니 땅에서 사니?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아요. 헤엄을 치니 아니면 두 발로 달리니? 어떨 때는 헤엄치고 어떨 때는 달려요. 아, 알겠다. 너구나. 틀렸어요. 그럼 난 모르겠다. 항복. 아빠예요. 뭐라고? 아빠의 가죽을 발견했어요. 아빠는 바다 표범이에요. 셀키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는 입을 맞춘 뒤 나를 침대로 데리고 갔어. 정말이라니까요. 가죽을 발견했어요. 소파에서요. 내가 말했지. 그런 가죽은 많은 어부들이 갖고 있단다. 그렇다고 모든 어부들이 바다 표범은 아니야. 이제 그만 자거라. 엄마가 말했죠.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너도 잘 자라. 엄마가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 온 집안을 찾아보고 정원도 둘러보고 심지어 바닷가에도 가보았지. 점심때쯤 아빠가 돌아왔어. 나는 아빠한테 달려갔지. 엄마가 사라졌어요. 아빠는 집 안으로 달려가 소파 밑을 살펴봤어. 가죽이 없었어. 아빠는 나를 오래오래 꼭 껴안아 주었지. 이것은 봄에 일어난 일이었어. 지금은 여름이야. 아직도 아빠랑 난 엄마 없이 둘이서만 살아. 아빠는 이제 자주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아. 난 아빠랑 함께 꽤 잘 지내고 있어. 이따금 커다란 바위에 갓 잡은 고등어 2마리가 놓여 있어. 아무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난 크면 뱃사람이 될 거야. 아니면 바다 표범이 되거나.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주부의 입장도 돼봤고, 또 어느 정도 그 아이들이 커서 그런지,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결손가정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물론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대략 느껴지는 거는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베비콜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베비콜 선생님의 작품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유머러스하게 정말 잘 풀어내 주시는 분의 대표적인 작가신데요. 예를 들면 뭐 엄마가 알을 낳았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출산의 과정을 또 이제 출산되기 전에 그 아이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잘 펼쳐놓은 이야기도 되고요. 또 따로따로 행복하게라는 책도 굉장히 좋은 책, 훌륭한 책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문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겐 그 문화가 사실은 자기한테 딱 걸맞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왕옷 같은 느낌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옥죄는 그 무엇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연애를 통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상대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10년, 20년 살다 보면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본인들의 기질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 처음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눈 떴을 때는 그 자신에게 없는 걸 보고 눈을 뜰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게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경우에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어쨌든 이제 자녀를 중심에다 두고 살다 보니까 그런 자신의 기본적인 기질 성향이라는 것들을 많이 억제하고 누르고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됐을 때 그때 각자 그 서로 다른 기질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인정하는 가정들이 만약에 어떤 법적인 거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막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나 모든 것들이 저는 소비가 될 것 같아요. 기력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뭐 조론이라든가 은혼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런 법을 이용하지 않고 각자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다른 것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뭐 자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화합할 수 없거든요. 그냥 다른 것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오래 켜켜이 쌓이게 된 그것도 역시 까름하고 습인데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그 평가하고 판단을 하다 보면은 이게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해 주는 거. 그것이 저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평균 수명이 120이라고 하는데요. 억지로 끼워 맞춰서 살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르면
그냥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형편이 된다면 독립적인 어떤 공간이 마련되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만약에 형편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그냥 나눠서 어떤 자기다운 공간을 서로가 인정해 준다면 조론도 저는 건강한 삶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결혼이라는 시스템이 그런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독립적인 삶이 참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충효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꾸려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잘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순위가 잘못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자기가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건강해야지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내가 막 맨날 비실비실거리고 힘들어하고 만약에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론을 되게 강추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 만큼 살았고 그 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알고 또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기질에 대해 나를 끼워 맞추는 일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거 힘들다 할 경우에는 조론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자기답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아주 비근한 예로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냥 어렸을 때 먹었던 그 흰쌀밥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 어렸을 때 흰쌀밥 먹었어.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그게 건강학적으로 참 많이 부족해. 그래서 나는 건강을 따지기 위해서 흰쌀밥보다는 찹쌀 현미를, 수수, 콩 뭐 이런 걸 먹겠어. 왜냐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아기 낳고서 수수팥떡을 100일이 되면 수수팥떡을 이웃에 이렇게 나눠드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깊은 뜻이 있거든요. 수수가 칼슘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조들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흰쌀밥만 먹으면 우리가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색깔들이. 그래서 다양한 색깔들을 골고루 드시는 게 건강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식단인데, 보면은 이제 김치,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자라던 시절에도 김치를 한 막 300개를 김장을 담그셨어요. 우리 친정 어머님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김치를 그렇게 식단에 김치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전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치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편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골고루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 채소를 가까이 하고, 봄철에는 봄철의 나물들을 충분히 먹고, 여름에 여름 나는 것들 먹고, 그래야지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흰 쌀밥에 그냥 오로지 김치 뭐 이런 것들만, 그리고 국물 있는 거 이런 걸 따진다 보면은, 그거를 고집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난 곤욕이고 또 그게 엄청난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을 찾기가 쉽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조론의 방법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성향끼리 그냥 또 같이 사는 거죠. 그게 뭐 꼭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뭐 그런 삶을 저는 지향하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렇게 느슨한 공동체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 게,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굳이 내 삶에 이렇게 들여놓지 않고 그냥 뜻이 비슷하고 어떤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죠. 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가운데가 식당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가 동그랗게 각자의 그런 주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방은 같이, 그러니까 식사는 같이 함께 하고,
그리고 각자의 그런 뭐 취미 활동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누순한 공동체도 주변에서 많이 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거, 가족이라고 하는 게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구성되는 게 가족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탈가족, 탈국가, 그 다음에 탈이념, 탈종교.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 수 있게, 그러니까 배타적이지 않은 삶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배타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기 딱 좋고요. 그리고 말년에 나이 들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가 결손가정의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편부가 됐든 편모가 됐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겁지 않죠. 네. 잘 꿋꿋이 아빠랑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이야기인지. 그리고 요즘 구미 사건 3세 이야기, 3세 아기가 기아라고 해야 되겠죠? 아사 못 먹어서 굶어 죽어서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 막 사건 사고가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는데 섬뜩하고 무서운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사실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신을 진짜로 제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상대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단점, 자신의 뭐 부족한 거, 모난 것조차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되게 부족하고 뭐 해야 된다라는 의무, 당위는 굉장히 많은데 어떤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제가 볼 땐 이 교육의 시스템이 경쟁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폄하하거나 자기의 그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요즘 친구들이 모르겠어요. 지적으로는 똑똑한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존감은 그러니까 자기에는 제가 볼 때는 바닥인 것 같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제대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도 존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3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애가 없어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왜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몸과 말과 행동, 언행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냥 일단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데 그거예요. 누가 뭔가 나에게 뭐 돈을 주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 뭐 아니면 누가 나에게 뭐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하는 거. 그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제 그 속에서 작은 그런 편안함, 행복감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역시 타인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묻고 답하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사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겠어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사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행복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